김희애 배우님, 문숙 배우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선 잠시 안타까운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오늘 예수정 배우님께서 자리에 함께 하실 계획이셨는데요. 다소 건강상의 문제로 정말 안타깝게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지 말씀 드릴게요. 오늘 네, 받아주시고요. 네, 오늘 이 허스토리 오픈 토크는요, 네이버 브이라이브로 생중계됩니다. 부산을 찾지 못한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이 오픈 토크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허스토리의 주인공들을 부산에서 뵙게 돼서 저는 너무 반갑기도 하고 영광이기도 하고요. 어떤 스타 남자 배우들 옆에 있는 것보다 떨리고 설레는 마음도 듭니다. 세 분 우선 부산의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민규동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허스토리 연출한 민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1년 전 딱 이날도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때 초량에서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촬영한 날이었는데요. 그리고 1년 지나서 이렇게 다시 부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뵈서 너무 감격스럽고 또 이렇게 환대해주시고 반겨주시니까 영화 만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희애 배우님. 네,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억수로 좋네, 예. 참말로,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오랫동안 촬영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다시 오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그리고 부산을 이 영화를 찍으면서 아주 제2의 고향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이 정말 영화의 뜻깊은 장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부산에서 정말 10월 5일날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부일 영화상에서 허스토리의 김희애 배우님이 여우주연상 수상하셨고요. 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김선영 배우님 여우조연상도 수상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수상소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우리 김희애 배우님의 그 인상적인 수상소감, 내가 손댄 것 중에 실패한 게 있더나,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이렇게 너무 좋아서 소름 끼쳤었어요. 김희애 배우님께 어떤 기쁨 소감을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듣고 싶은데, 네, 들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네.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죠. 가수는 제목대로 된다고 저희 배우는 좋은 대사를 만났네요, 제가 손댄 것 중에 실패한 게 있더나.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쭉 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네. 좋은 대사 써주셔서요. 맞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좋은 대사 써주신 민규동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 허스토리라는 영화는 사실 제목을 들을 때부터 굉장히 어떤 확고한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의 히스토리 안에서 고통받고 상처받았던 그러나 숨겨졌던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허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제목부터 굉장히 좀 의미가 좋은데 이런 수상 결과뿐만이 아니라 여기 플랜카드 가지고 계신 이 허스토리언님들 이렇게 어떤 단단한 팬덤도 일으키셨고요. 또 자발적으로 관객들이 대관 행사하면서 극장에서 영화도 보시고 했잖아요. 감독님, 이런 어떤 든든한 팬덤의 원인, 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전에도 보기 드물었던 이제 그 포스터에 꽉 찬 여성 배우들 그 연령대도 굉장히 높고 그 이전에 이제 보기 힘들었던 많은 그룹샷에서 그 여성들의 서사들이 활발하게 펼쳐지는 장면들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뭐 영화를 좋아할 수 있지만 각각의 캐릭터들을 또 팬분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부여받았던 훌륭한 배우들이 또 제한된 영역 안에서 어렵게 고군분투하시는데 이제 각각의 서사들이 기존에 또 그냥 단순한 엄마나 아내 이상의 역할들을 또 가지고 영화 속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지점들이 관객분들이 보기에 또 새로운 즐거움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어울리는 그 연대의 폭이나 영화에 공감하는 깊이가 또 남다른 재미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력이 길게 연장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생명력을 만들어주신 배우분들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터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훌륭하고 연기 잘한 이 베테랑 배우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셨는데 왜 이분들의 연기를 집중적으로 볼 수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포스터 보면서 들었었어요. 그렇지만 이 캐릭터 자체가 사실은 베테랑이라고 하셔도 도전 중에 또 도전이셨을 것 같고요. 우선 문숙 배우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캐릭터 연기하시면서 내가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언제였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지, 또 하나는 나 정말 이 캐릭터 하기 잘했다, 뿌듯한 순간은 언제셨는지 두 개 좀 이따 김희애 배우님께도 여쭤볼게요. 문숙 선생님 먼저. 우선 제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던 그런 어떤 위안부라는 그런 게 사실은 저희가 공감하기가 사실 말은 많이 하지만 공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고통을 100% 공감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내가 한국의 후손으로서 우리 선배들의 가슴 아픔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런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통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어린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분들을 표본 삼아서 그런 가슴 아픈 일을 표본 삼아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한국 여성으로서 어떻게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희망과 어떤 목적을 제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동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애 배우님. 저는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했어요. 그냥 부산 사투리가 너무 어려워서 네. 그 전으로 올라가자면 이 여사장의 캐릭터가 너무 멋져서 그냥 이런 배역이 그 이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덜컥하기로 했는데 사투리 그까이 거 뭐 어미만 조금 바꾸면 되지 했는데 그 사투리가 저에겐 너무나 큰 도전이었고요. 네. 근데 제가 이거 혹시 엄살은 아닐까 조금 마음속으로는 좀 뜨끔했거든요. 근데 네. 어디 뭐 암수살이니까 거기 보니까 주지훈 네, 배우도 네. 알았어요. 저도 좋아해요. 네. 그분도 사투리 때문에 위경련 났었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네. 친구도 그랬었는데 문 선생님 우리 너무 힘들었죠. 힘들죠. 예, 그래서 저는 뭐 부산이 뭐 창원이니 마산이 울산 이렇게 다 사투리가 경상도 지역도 다 틀리다는 다르죠. 걸 이번에 처음 알아서 네. 그 도전이 참 힘들었고요. 네. 비로소 이제 영화를 다 완성하고 나서 보면서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를 참 배우로서 연기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그나마 너무 참 부끄럽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서 또 힘겹게 이겨내셨고 지키셨는데 우리 참 젊은이들, 우리들 참 열심히 우리나라 아끼고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조그만 마음이 들었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김희애 배우님 연기하신 그 캐릭터가 딱 처음부터 너무너무 좋았던 게
성공한 여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미 성공해 있는 여자가 자신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이야기라서 그게 너무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비슷한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혹시 저희 대부분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희 영화를 봐주셨을 것 같은데요. 첫 씬에서 왜 그 김선영 씨가 네. 막 이렇게 겸양을 떠니까 제가 왜 내가 잘나서 그렇죠. 내가 잘해서 했다 그러지 왜 그렇게 겸손을 하냐는 얘기를 제가 했지만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똑같이 또 괜히 캥기더라고요. 그랬거든요. 저도. 맞아요. 예, 많은 네. 사람들이 여자들이 특히 그냥 겸양하고 그걸 최고로 생각했는데 좀 더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살 필요가 있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자극을 받고 네. 그랬었어요, 그 감독님. 캐릭터가 진짜 김희애 배우님이었기 때문에 더 확 와닿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사 보기 힘들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안부라는 소재를 다룬데 그 경화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데 어떤 그들의 고통을 알게 하시는 거에 되게 좀 집중하고 있었던 영화였다면 이번 영화는 정말 성공한 여성이 나의 역사를 알게 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 여성 간의 연대, 특히 세대가 다른 여성 간의 연대, 뭐 이런 것들이 그것을 통해서 또 승리의 이야기를 보여주셨다. 이게 좀 가장 큰 차이 같거든요. 근데 감독님 실화를 이렇게 옮길 때 가장 예민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만드실 때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 원칙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원칙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실화이기도 하고, 또, 실존에 있는 인물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보기 불편해하거나 피하고 싶어 하는 소재였기 때문에, 어떤 시선으로 접근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었고, 또 기존에 있던 몇 편의 영화들과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 이 고민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부재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다루지 못하고 제가 평생에 단 한 편밖에 만들지도 모르고 이런 기회가 기적적으로 오는 것이라서 영화를 만들 때 단순히 실제 그 재판에 관여했던 인물뿐만 아니라 스몰새끼가 아니라 도쿄에서 있었던 많은 열몇 건의 재판에 참여했던 그런 원고들의 이야기도 같이 포함하고 또 용기가 없어서 증언하지 못했던 20만 명이 끌려갔었지만 8만 명이 생존했고 자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밝힌 사람은 200몇 명밖에 안 돼요.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까지 영화는 담아내고 그 확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영화에서 예수 선생님이 이제 택시 타고 갈 때 처음에는 나 하나의 상처를 어떻게 회복하려고 애쓰지만 나중에 자기가 국가대표라고 나만큼 용기를 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는 해야 된다라는 어떤 소명의식을 느낀 만큼 성장하잖아요. 그렇게 영화가 마찬가지로 김문숙 선생님의 이야기의 모티브가 됐지만 그 이에 많은 이름 없는 혹은 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많은 그 위안부 관련 인권 활동가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모티브들도 굉장히 많이 가져와서 문정수리한 이름을 입체적으로 만들었었고, 그래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그냥 역사 교육을 받는 느낌보다 그런 과거를 놓고 어떤 시선으로 이 영화를 바라보고 나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문제고, 그렇다면 이런 비슷한 어떤 상황이 놓여 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자기 이야기로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공감과 확장의 영역들을 많이 고민해서 풀어봤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공감과 확장이라는 게 정말 이 영화가 가진 아까 힘, 이 영화의 생명력이 계속 이어지는 힘인 것 같다는 생각도 지금 들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특히 이런 귀한 역할을 하고 났기 때문에 어떤 국가 유공자 같은 네. 그런 기분도 좀 들고, 네. 이제 그분들의 그거를 연구하면서 한 민족의 감정이 어떤 것이라는 거에 조금 더 근접할 수 있고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분위기가 저 나름대로 들었고요.
그리고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저에게서 없었던 그런 다른 모습이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조금 더 친근하게 저한테 접근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쵸. 김희애 배우님 특히 굉장히 팬덤이, 여성 팬덤이 이제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맞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젊은 팬들의 에너지가 딱 느껴질 때 배우들에게 또 새로운 힘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영화 이제 극장에서 내린 후에 네. 우리 허스토리언 여러분들이 단관을 이제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저는 처음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좀 뭐, 걱정 반, 네. 다 어느 정도 관객이 차 있을까, 몇 분만 계시는 건 아닐까, 이렇게 이제 궁금하면서 갔는데, 들어가서 그 꽉 차 있고, 너무나 그 호기심 많고,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눈빛을 봤을 때, 그 깊고 아주, 뜨거운 사랑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네. 그래서 정말, 보람을 느꼈고, 정말 어느 뭐 영화제에서 상 받은 것 못지않게 그 단관에 첫 번째 갔을 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왜 또 새로운 훌륭한 모델이 된다고 생각하냐면 젊은 여성들이 바라보면서 저분처럼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모델들이 사실 없거든요, 많이. 근데 두 분을 보면서 저 배우처럼, 저 어른처럼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만으로도 되게 그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젊은 선배로서 젊은 여성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김희애 배우님 먼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글쎄요. 제가 지금도 어저께 뭐 제가 했던 말들, 행동들 뭐 이런 게 왜 그랬을까 막 반성하고 끊임없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건 자격은 그럴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저같이 이렇게 후회하고 반성하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자신감을 갖고 문정수 캐릭터처럼 네. 최선을 다해서 사시면은 멋진 인생을 살아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윤 선생님. 했을 때 정말 제가 없으면 지구가 돌아가지 않고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하고 뭐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아는 순간에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한국 여성으로서 앉아 있는 거는 그런 위안부 같은 분들이 우리 앞을 계셔줬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밝고 더 아름답고 더 힘차게 살아야 될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미 닦아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또한 앞으로 올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무엇을 배우고 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특히 여성으로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오리지널 미투를 시작하신 분들이세요. 세계적인 추세보다도 훨씬 앞서서. 그래서 당당하지만 부드럽고 그리고 우리 조상이나 우리 조상도 아니지만 우리 선조들의 그분들의 그 아픔을 잊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더 씩씩하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마음껏 힘차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되게 뜻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오픈토크, 특히 이렇게 날씨도 좋고 관객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질문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객석으로 마이크가 갈 거고요. 감독님부터 만약에 손든 관객들 중에 한 분씩 관객분을 지정해 주시면 그분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스토리의 주인공들께 질문 있는 관객분 손들어 주시면 마이크가 네, 가도록 앞에 하겠습니다. 계시네요. 네. 예, 여기. 마이크가 네. 어디 있어요?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잘 봤고요. 몰라.
일본에서의 재판 장면이 필요해서 일본 촬영이 필요하셨을 텐데 그 촬영 협조를 받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만약 협조를 받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그 씬을 만들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영화 속 비밀을 이제 공개하실 때가 됐습니다. 네, 공개할 때가 됐나요? 저희가 예산이 사실 굉장히 작은 영화예요. 소재도 그렇고 또 여성 주연들이 많은 영화에 대한 편견 때문에 저희가 어렵게 투자를 받아서 예산이 작았죠. 근데 90년대를 재현해야 되고 일본과 중국 모두 로케이션도 있고 굉장히 또 믿을 만한 영화로 보이게 하려고 이제 애를 썼는데 일본에 저희 배우들 못 갔어요. 네. 스텝 일부만 갔었고 저희 재판정은 세트로 저희 연구하고 일본 느낌들을 찾아서 이렇게 지었고 실제 시모노세키랑 후쿠오카에 가서 촬영을 하긴 했어요. 일본 정부라기보다는 지방도시에서 영상회에서 협조를 해줬었고요. 후쿠오카에서는 이제 거리를 몰래 찍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네. 저희 찍은 필름을 뺏길까봐 카메라를 감싸고 일단 데이터를 몰래 숨기고 저희 안내해줬던 분은 경찰서에 이제 결국 잡혀가기도 했었고 저희가 창문을 열고 이렇게 찍는 바람에 시모노세키에서는 우리가 찍기로 한 날 사고가 있긴 했었어요.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한국 방문을 했는데 네. 독도처럼 생긴 음식물 네, 식사 제공도 네. 하고 그런 네. 문제가 뉴스가 일본에 크게 보도되는 바람에 네. 갑자기 촬영 취소가 통보가 와서 그래도 그분들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이제 예정된 2개의 장소 중에 한 군데 장소를 촬영할 수 있어서 무사히 촬영을 마쳤죠. 그렇게 위기를 극복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분들 협조 속에 잘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차 타고 다니는 건 차 타고 일본 가는 이제 아니었어요? 네, 일단, 뒷모습이 나오잖아요. 영화 많이 보신 분은 알 텐데, 택시에서 내리는 뒷모습은 일본 대역분이에요. 와. 이거 스포일러인데, 엄청나? 네, 아닙니다. 이 영화는 보면 볼수록 새로운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찾아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신 덕분에 영화의 숨겨진 비밀들 오늘에서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저 대구에서 왔고요. 네. 긴장돼가지고. 화이팅!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저 부일영화제 현장 갔었는데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서 우는 관객이, 네. 알죠? 저번에 8월 달에 대구 오국장에 위안부 기념일날 해서 민규동 감독님 오셔서 허스토리 보고 관객과의 대화도 했었는데, 민규동 감독님한테는 많이 물어봤었는데, 네. 배우분들한테는 처음 물어봐가지고, 제가 평소에 위안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영화도 많이 찾아보고, 대구의 위안부 역사관도 가보고 그랬는데, 배우분들에 있어서 위안부 간부 재판의 영화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제일 궁금하고, 저 대구에서 와서 끝나고 사인이나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배우분들께서 위안부 실화 인물들 바탕으로 하니까요. 어떤 준비를 좀 하셨는지. 사실 공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히 그냥 배역이 탐이 나서 했지, 그렇지 못했어요. 그냥 감독님이 어떤 책 하나 주셔서 책도 보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가 이런 주제의 영화를 찍게 되니까 다큐멘터리 같은 거, 그런 거 좀 보고, 네. 그냥 그런 정도였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그냥 사투리.
사투리가 정말 네, 우리 배우님을 네. 짓눌렀군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반성하고 저도 자극을 받고 많은 걸 좀 느끼게 됐었습니다. 네, 네. 부끄럽습니다. 네, 아마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한 20권 정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증언집을 포함한 여러 자료집이 있는데 배우분들한테 사전에 제가 추천을 하진 않았어요. 그 압박이 너무 커질 것 같고 그 무게감 때문에 오히려 이미 사실 많은 배우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내가 정말 진정성이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에 떨면서 오신 분들이라 그 지식과 정보와 그 과중함, 사명감들까지 막 네, 이렇게 어깨를 무겁게 그렇죠. 하는 연기가 안 되게 하려고 오히려 이렇게 눈을 좀 더 가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베테랑 배우분들이 연기를 하시는 중간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몸살을 앓으실 정도로 굉장히 그 캐릭터에 몰입해서 연기하셨기 때문에 그건 저는 단순히 뭐 글이나 영상 뭘 공부해서 될 수 있는 연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보여주신 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온 허스토리언입니다. 네. 예, 여러분 일산에서 오셨답니다. 박수 한번 말씀드릴게요. 허스토리언이시래요. 네, 저 일단 질문 시작하기 앞서서 네이티브인 친구분이 문숙 선생님 진짜 부산 사람인 줄 알았다고. 스토리 너무 잘하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극 중에서 이용희 배우님이 연기하신 유소득 그분만 전라도 사투리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연출하셨는지, 그리고 혹시 그 유소득 할머니가 중간에 나는 수술비 받을 거예요 그랬는데 마지막 장면에도 계시잖아요. 안 받고. 그래서 그렇게 그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영화를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영화 속에서 사실 10명의 재판에 참여했던 원고분이 계신데 3명이 외환부 피해자였고 7명은 근로정신대 피해자죠. 부산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재판을 시작했었는데 광주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실제로 광주 지역에서 정신대 피해자로 계셨던 분이 실제 이 관부 재판에 참여해서 부산과 시범석길 오가면서 했었고, 그래서 경상도 분들 이외에 다른 분들도 있다라는 맥락으로 그 인물에게 전라도 사투리를 부여했었고요. 한창 위안부 이 재판, 근로정신대 재판이 진행될 때 일본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를 하기 싫었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돈을 모아서 국민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적인 기금 전달로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많이 노력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기금이 지급이 시작되고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브로커들도 막 나서고 가족들에게 몰래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부 논쟁도 많았었고 영화 속에도 그 사실 논쟁을 담았었고 할머니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도 있었고 하지만 단일 대우로 싸워야 되는 또 맥락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민의 지점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 삭제된 장면에 보면은 그 할머니가 끝내 자기 갈등을 딛고 다시 국민기금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지막 최종 재판에는 그 돈을 받지 않고 이제 재판에 임하는 장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이 생략되긴 했는데 결국은 같은 뜻으로 한 팀으로 마지막 재판까지 임했다는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2분 정도 질문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 또 손 들어주시면요. 이번에 감독님이 한 분 선택해 주세요. 네. 저기 앞에 계신 분? 앞에 네. 계신 분. 네. 되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오픈 토크를 보고 다시 집에서 이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혹시 영화를 보면서 이 부분은 꼭 이제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배우분들께서 기억에 남는 대사 한마디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영화에서 배우분들이 꼽아주시는 명대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명장면, 명대사를 하나씩만 배우분들께서 꼽아주시면 집에 가서 영화를 더 재밌게 보실 것 같다고 얘기하신대요. 네. 김희애 배우님. 저는 좀 많았어요. 그 매 씬마다 참 통쾌한 대사들이 많았는데, 감독님께서 그동안 뭐, 본인은 아니시라 그러는데 굉장한 완벽주의세요.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고, 역사라든가 여러 가지 뭐, 책이라든가 많은 분들을 만나오셨고, 그런 것들을 다 감독님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그런 거를 이렇게 토해내신 것 같아요, 대사 안에. 그래서 그냥 허투루 나온 씬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대사도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영화에 나오는 문정숙의 그 캐릭터가 있는 대사는 그냥 무의미하게 뱉어낸 건 없었던 것 같으니까요. 네, 하나하나 다 네, 애정 어리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모든 대사가 명대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윤숙 배우님. 이게 촬영한 지가 꽤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자세하게 기억이 나는 시기가 좀 지난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 대사 중에서 제가 이제 재판장에서 그 나의 그 경로를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열차를 타고 부산 여기 가가 또 연락선 타고 또 시모노세키 가가 뭐 이런 이제 도라쿠 타고 또 이제 도야마의 뭐 후지코 공장으로 갔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는 그 위안부가 아니에요. 정신대로 끌려간 그러니까 중학교 다니는 아이를 선생님이 이제 데리고 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그렇게 아련하게 아름답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을.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어려워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끌려갔던 그 사람들은 뭘 알고 뭐 여길 간다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중학교 다니다가 그냥 선생님이 가자 그러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똑똑한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대사들을 제가 하면서 굉장히 그 대사는 그냥 평범한데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분 질문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애 배우님 한 분만 네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딱 가운데 남성 네. 네. 부산에 살고 있는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그 죄송한데 그 촬영 지금 영화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것을 다시 찍는다면 네. 찍는다면 이 방향으로 또 뭐 대사나 뭐 좀 새롭게 해보고 싶은 재해석하고 싶다 그런 장면 혹시 있으신지? 네, 알겠습니다. 혹시 감독님한테 아니면 배우님한테 예 배우님들께 예 혹시 있으세요? 사실은 없으실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 일본어 그거 외우냐고 저 무척 고생했고요. 네. 그 사투리도 연기한 게 아니라 좀 외워서 한 거예요. 네. 그거 다 인토네이션이 있고 근데 했다 이제 됐어 이제 다 외웠어 그리고 돌았으면 처음 보는 말이고 그래서 그냥 그쵸. 제발 이것만 끝냈으면 해서 하루하루 씬 끝날 때마다 빨간 줄 치면서 그냥 무거운 이 돌덩이를 내려놓는 것 같아갖고 저는 뭐 후회 없이 예 끝까지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민규동 감독님이 정말 무거운 질문 그냥 턱 던지신 거잖아요. 사실 사투리라는 게 뭐 저번에 아까 주지훈 배우님 얘기하셨지만 김윤석 배우가 부산 출신인데 사투리를 교정을 못 해줬대요.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동래구 부산 사투리가 다르고 해운대 부산 사투리가 다른데 그걸 여러 선생님이 붙어서 코치를 하기 시작하면 배우가 정말 멘붕이 온다고 하실 정도로 사실은 부산 사투리가 어려운 건데 하시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 선생님도 힘드셨지만 저희가 이제 배우들은 어디에 이렇게 얽매이면 연기가 안 돼요. 그냥 잊어버리고 막 가장 자유스럽고 편안할 때 이게 뭔가 마음이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직업인데 막 모든 걸 막 몸을 꽁꽁 싸놓고
틀려서 자꾸 지적을 받으니까 더 주눅이 들고 자신감은 딱 다운이 되고 연기가 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해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너무 좀 네. 왜 위로받으셨나요, 지금? 아니. 예, 사실 리딩 전날 네. 까지도 우리 고민이 많아서 촬영 뭐 이틀 전인데 위경련으로 응급실 새벽에 실려갔다고. 왜냐면 제가 좀 해철이가 미진해 보이는 부분을 또 고쳤거든요. 다시 구성품 만나서 감독님 대사를 또 콕 집어서 그걸 고치셨어요. 저는 좀 더 이제 쉽게 연기하게 하려고 또 고쳤는데 고친 것 자체가 주는 또 패닉 때문에 스트레스 있죠. 예, 쓰러지셨다고 얘기를 들어서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괜찮구나. 독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네. 잘 이겨내면 돼. 라는 생각으로 저는 끝까지 무대 붙였던 것 같아요. 네, 독한 감독님과 훌륭한 배우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슬슬 오픈 토크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허스토리가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들께 남긴 의미 좀 남다를 것 같아요. 그 의미를 한마디씩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숙 배우님. 저는 여기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저희는 가끔 그런 걸 잊어버립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느닷없이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저는 전쟁도 안 겪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잘 사는 게 당연하고 정부는 당연히 이렇게 우리한테 해줘야 되고 이 사람은 당연히 나한테 잘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쉽게 빠집니다. 그러나 이런 거를 제가 하면서 이게 내가 어느 날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억울한 분들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다는 걸 다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그 우리 친구들한테는 그 앞으로 마음껏 날개를 펴고 나르되 자기가 자기 몸을 관리하고 내가 대한민국 여성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자만은 아니지만 자존심을 갖고 날개를 활짝 펴고 좋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세계적으로 아주 열심히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미처 인지하지 못했는데 우리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그러네요. 전쟁도 안 겪고 고스란히 선물 받은 이런 운명을 더 행복하고 더 자신감 있고 열심히 살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저는 이제 배우로서는 여배우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남자 배우들 위주의 영화고. 근데 우리도 이렇게 감독님께서 이런 작품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만드셔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해낼 수 있는 무대가 있었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요. 우리 여기 허스토리언 여러분들이 저희 영화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저희가 작은 좀 부시가 돼서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나와서 좀 더 저희도 기회가 많아지고 여러분들도 볼 수 있는 다양한 영화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윤기동 감독님. 네, 뭐 영화 안에 다 담지 못한 부족한 지점들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과정 속에서 제가 사진만 붙여놓고 늘 꿈을 그리던 배우들과 같이 작업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그리고 공부하고 진심으로 연기하는 배우인지 정말 뭐 그 대단함을 직접 목격하면서 너무 좋은 친구들을 이 배우 친구들을 갖게 된 것이 너무 뿌듯하고요. 또 영화를 관객분들에게 보여주고 부족한 빈틈을 다 포함해서 그래도 너무너무 깊이 공감해 주시고 또 주변 분들하고 영화의 의미를 나누려고 애쓰시고 그리고 영화를 넘어서는 자기의 삶의 영역으로 이 영화를 받아들이시는 앞으로 높은 수준의 관객분들을 보고 그것 또한 너무 반가웠고 어쨌든 그런 관객분들에게 영화를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이 제 인생에 있었다는 게 너무 고맙고 다음 영화가 더 저 자신을 높은 이렇게 성찰을 요구하는 영화로서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관객분들이 부여해 주셔서 좀 더
무거운 자세로 또 새로운 영화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영화 보고 진짜 많이 찔렸어요. 찔렸다는 표현이 좀 부끄러울 수 있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산 게 창피해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안다는 사람,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만이 우리 모두를 다음 스텝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부끄러움을 안다라는 이 어려운 것을 함께 생각하게 만들어준 작품이라서 정말 의미가 컸고요. 여배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영화가 참 특이해, 희한해, 그러시지만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내 주변에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오늘을 꾸려가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인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작품, 감독님과 배우님들 덕분에 이런 작품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객 여러분께 인사하고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독님부터 인사 한 말씀씩만 부탁드릴게요. 부산 너무 좋고요. 네, 부산과의 인연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다음 영화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내년에도 또 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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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부산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으로 허스토리의 오픈 토크는 마치고요. 이제 사진 촬영을 위해서 장례 장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분, 네, 우선 중앙에 카메라 먼저 봐주시겠습니다. 시선 중앙 부탁드릴게요. 손 흔들어 주셔도 되고요. 네, 중앙 카메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대 오른쪽 카메라들, 네, 시선 한 번만 맞춰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무대 왼쪽 카메라들 시선 한 번만 맞춰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쪽 관객 여러분들께도 시선 한 번만 맞춰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관객 여러분들이 등지고 같이 촬영하는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정면 카메라 봐주시고요. 네, 플랜카드 준비해 오신 분들은 높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컷 더 찍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스토리 오픈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